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특정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. 연인, 가족, 친구 혹은 뭐 재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관계까지 등등 모든 관계에 적용 가능한 리딩을 준비했습니다. 이번 리딩에서는 그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과 앞으로의 이 상대방과 관계 흐름,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그 속마음이 궁금한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고, 그리고 직감적으로 끌리는 카드를 하나 골라주세요. 5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. 그럼 지금부터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. 1번 뽑으신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분 힘드시죠?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때로 지치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만큼 힘들어 보이세요. 하지만 한편으로는 1번 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. 이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1번 분을 위해서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.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예요.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너무 집착적이거나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.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지칠 수도 있어요. 때로는 그분의 행동이 진절머리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.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한 걸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? 1번 분은 이미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상대방의 과한 걱정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.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1번 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셔야 한다는 점이에요. 이 상대방 분이 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해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이 상대방 분도 사실 힘들어요. 1번 분을 걱정하고 챙기면서도 1번 분이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더 닫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. 그리고 이 상대방 분 스스로의 현실적인 상황도 약간 힘들어 보이고, 이분은 원래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향이 있는 분인 것 같고요. 특히 1번 분에게는 더욱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1번 분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더 걱정이 커지고 간섭처럼 느껴진 행동을 하게 되는 걸로 많이 보이고요.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1번 분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연결을 원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. 1번 분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, 때로는 여행이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얽매이지 않는 삶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1번 분 중에는 흔히 역마살이라고 불리는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. 이런 1번 분의 성향과 그 상대방의 집착이나 간섭처럼 느껴지는 태도가 충돌하면서 이 관계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1번 분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이 상대방과 재회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연락이 오거나 어떤 형태로든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.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애증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.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미우면서도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.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1번 분의 마음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지,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1번 분, 이 상대방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
나는 이런 점에서 힘들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, 또 이때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상대방도 1번 분도 서로를 잘 더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너의 걱정이 고맙긴 한데 나도 스스로 해보고 싶다라던가, 나는 너의 이런 행동이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.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서로를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1번 분의 진심을 잘 전달해 보시면,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두 분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카드에서 나온 조언이 있는데요. 이번 리딩에서는 상대방 분을 향한 조언이 나왔어요. 이 조언은 여러분이 상대방과 나눌 대화의 방향성을 잡는데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카드가 말하기를 과유불급이라고 하고 있는데요. 이 상대방의 호의가 아무리 진심이라 하더라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.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너무 걱정하고 챙기기만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. 이 조언을 참고해서 상대방에게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번 분,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이 상대방도 여러분도 나름의 이유와 감정을 가지고 지금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거나 그런 관계였던 걸로 보이는데요. 이 두 분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, 그리고 1번 분 자신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이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1번 분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, 그리고 이 상대방과의 대화로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2번 분들, 혹시 울고 싶을 땐 편하게 우셔도 돼요. 혹시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, 이번 분들? 이번 리딩에서는 특히 좀 슬픔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과의 기억이 자꾸만 아프게 하거나 현재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죠. 눈물을 참는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. 울음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에요.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보세요. 괜찮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왜 자꾸 본인의 감정을 숨기세요? 그게 여러분의 천성일 수도 있고 최근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.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토닥토닥 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. 힘들 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2번 분이 떠올리시는 이 상대방이 과거의 사람이라면 최근 들어서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실 거예요. 그리고 현재 이어지고 있는 관계라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이 더 좋았는데 라는 마음과 함께 이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이 커지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. 또는 여러분이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데 자꾸만 과거의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. 지금의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고 과거의 사람이 더 좋았던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 분의 마음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. 그런데요, 이번 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간에 이 상대방 분은 이번 분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다고 보이고요.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상대방 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. 특히 이분은 조금 소심한 면이 있어 보이고요. 행동의 그 속도가 그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분이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상대방 분은 그 나름대로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번 분은 스스로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져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감정은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표현해 보세요. 만약에 상대방에게 서운한 게 있다면
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. "요즘 내가 이런 점에서 서운한데 너랑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." 라든가 "나도 내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너와 잘 지내고 싶어." 이런 식으로 천천히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이 상대방 분은 원래 좀 느리고 신중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속도를 조금 기다려주는 마음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. 만약에 과거의 사람과 비교하면서 현재의 사람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케이스라면 그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감정적으로 큰 연결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번 분 스스로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. 만약에 과거의 사람과의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대방도 이번 분을 여전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. 상대방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조만간 이 상대방에게서 어떤 연락이나 어떤 액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이번 분이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회하게 되면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겠죠. 그러니까 재회를 기다리는 동안 이번 분 스스로의 감정을 잘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. 이번 분, 제가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렸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라는 말은 이번 분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해요. 누군가에게 솔직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세요.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, 화가 날 때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일기장에라도 마음을 털어놔 보세요.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. 카드에서 나온 조언은 지금 좀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.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조언이 또 나왔는데요. 이거는 이번 분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뜻해요.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.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번 분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예요. 이 상대방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느리지만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. 이 상대방의 느리고 신중한 속도를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이 관계는 발전할 거예요.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국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근데 여러분이 이 관계가 정말로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. 상대방도 사람이고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 분,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울고 싶으면 울고 힘들면 쉬어가도 괜찮아요. 이번 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.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3번 분들, 여러분이 떠올리신 이 상대방은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두 분의 관계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. 상대방 분은 지금의 이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. 사실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요. 그리고 3번 분도 성실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다만 카드에서는 3번 분께서 스스로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내 안에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좀 많아서 스스로를 억제하거나 감정 기복을 느끼는 경우도 많으실 수 있겠어요. 예를 들어서 이 관계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진정한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커리어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. 아무튼 늘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
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. 그리고 이 상대방은 3번 분이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인 사람이고요.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차분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타입으로 보여요. 그래서 3번 분의 조금 복잡한 내면을 잘 다독여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이 상대방은 3번 분과의 관계를 희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. 이 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소중한 관계로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해 보여요. 그러니까 3번 분은 혹시 스스로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서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카드에서는 3번 분께 이 두 분의 관계를 조금 더 가볍고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때로는 너무 깊이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단순하게 이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을 즐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작은 배려를 해주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하고 분석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이 관계가 정말 잘 될까 하는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하다, 이런 식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식으로 관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마치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 재해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대방은 여전히 3번 분을 긍정적으로 떠올리고 있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.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희망적인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관계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과거에 그 실수를 반복하면 어떡하지? 또는 다시 잘 될 수 있을까? 이런 고민보다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이고요.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조금씩 다가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마음을 열고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카드에서는 이 관계가 앞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.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관계를 통해서 더 큰 행복과 평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3번 분께서 조금만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관계를 바라보신다면 이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소중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간을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접근해 보세요.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복잡한 생각과 감정으로 힘들어 하신다면 혼자만의 시간대에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. 차분하게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정리한다든지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이 관계에서 감사한 점들을 떠올려 보세요. 그리고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칭찬해 보세요.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3번 분은 내면에는 이미 이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관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. 이 상대방 분의 따뜻한 마음을 믿고 조금 더 가볍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그러면 3번 분도 그리고 상대방 분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. 그럼 이번 리딩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4번 분이 떠올린 이 상대방은 정말 답답한 사람으로 보이네요.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항상 자신의 그 방식대로만 하려는 경향이 강해 보여요.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사실 누구와도 잘 맞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. 혹시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팀을 이끌고 있다면 겉으로는 운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거나 화가 쌓일 가능성이 크죠. 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행동하지? 이런 생각을
주변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죠. 그리고 혹시 이분과 법적으로 다투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. 카드에서 이 정의 카드가 두 장이 동시에 나왔는데 이건 좀 우연이 아니라고 보이고, 이분과 이혼이나 소송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이 4번 분의 상대방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든지 아니면 멘탈적으로 무너져 있다든지 뭔가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. 특히 법적 다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분도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설령 모른다고 해도 상황 자체가 이 상대방 분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대방 분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방 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. 카드는 이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만약에 4번 분께 더 큰 스트레스와 짜증만 남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.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가 발전하기는커녕 계속 꼬이고 오히려 4번 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 사람과 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과 재회를 추천드리지 않아요. 4번 분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. 이 사람이 바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요. 과거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 사람의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,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신다면 그 기대는 오히려 4번 분을 더 실망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. 이 사람이 뭐 반성을 하고 이랬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변화보다는 반복이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. 이 상대방 분을 보면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용기가 좀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뭐 고집을 너무 부린다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뭐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요. 이로 인해서 4번 분을 비롯한 뭐 주변 사람들은 더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들도 틀어질 가능성이 크고요. 이 상대방 분과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4번 분이 얻는 것은 좀 짜증과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4번 분은 이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4번 분 자신이거든요. 이 관계를 끊어야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요. 만약에 이 관계가 더 이상 4번 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특히 법적 다툼이나 큰 갈등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. 그리고 4번 분 본인의 감정을 돌보셔야 돼요. 이 상대방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가능성이 큰데요. 4번 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.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재회 후에도 이 관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요. 오히려 반복되는 갈등이 4번 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하시는 게 좋겠어요. 저는 4번 분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합니다. 하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보다는 앞으로 스트레스와 갈등이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고 카드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. 4번 분 스스로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세요. 이 관계를 정리하든 이어가든 가장 중요한 건 4번 분의 행복과 평안이에요. 오늘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.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이 상대방을 떠올리시는 걸 보면 약간 유흥이나 술자리나 뭐 노는 거 이런 거 관련된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. 만약에 이 상대방이 친구나 가족이라면
이 사람은 나와 노는 게 재밌고 즐겁다는 그런 단순한 마음일 가능성이 커요. 그러니까 너무 뭐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관계가 약간 오묘한 이성적인 관계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.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어요. 이분은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여러 문제나 장애물에 둘러싸여 있을 것으로 보이고, 이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. 만약 이 관계가 이게 단단한 그런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간 오묘한 뭐 썸이라든지 이상한 뭔가 뭐 그런 이성적인 관계라면, 이분은 5번 분과 관계를 가볍게 보고 있다고 보여요. 우리 사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에 이 카드를 보셨다면 그저 가벼운 관계로 생각한다고 나왔고요. 특히 이분은 5번 분에게 함정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요.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땐 즐겁고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, 그 이상의 깊은 연결이나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카드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, 이 상대방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. 이 관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, 현재 이 상대방의 태도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재해를 바라고 이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이 관계는 신중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. 상대방이 연락을 하거나 다시 다가올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. 그 속마음이 여전히 가벼운 태도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재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연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. 카드는 이분이 5번 분에게 여전히 함정 같은 존재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.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똑같은 갈등과 상처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 리딩에서 나온 조언으로는 이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.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해 보여요. 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서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, 이 관계가 5번 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상대방이 유흥이나 가벼운 관계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 인해서 5번 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. 이 관계에서 5번 분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면 5번 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.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5번 분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심이 좋아 보여요. 이 5번 분의 이 상대방과의 관계는 5번 분에게 즐거움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관계로 보여요. 근데 카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. 이 관계를 깊이 이어가는 것은 5번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요. 5번 분이 만약에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가볍게 즐기시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순간을 즐기되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5번 분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만약에 이 관계가 5번 분에게 불편함과 불안을 더 많이 준다면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스스로를 위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.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5번 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. 5번 분은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.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이어지든지 가장 중요한 건 5번 분 자신의 마음과 행복이에요. 때로는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용기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. 5번 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명확해지길 바라면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요.